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80화. 80화 때의 시작을 둘이서 찍는 거를 열어보려고 하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용답역과 답심역 사이에 있는 지하공원이라고 해야 하나? 지하공원? 여기 굴다리. 지하공원이라는 좋은 표현을 썼는데 굳이 굴다리로 격화시켜가지고. 그 지하공원이면 너무 환상을 함께 해주니까 사실 굴다리가 더 맞지 않나? 그치. 이 화면 뒤로 보면 뭔가 되게 이뻐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굴다리. 근데 약간 목소리가 울려서 약간 스튜디오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인정. 오히려 약간 청소년, 비행 청소년 많을 것 같은데. 오, 맞아. 약간 뺑 뜯겨야 될 것 같은 느낌? 조심해야 될것 사람은 없고. 시간이 그렇게 늦으니까 아니야, 오늘은. 맞아. 지금은 10시 좀 넘어가고 있고 사람이 주변에 좀 많아요. 쪽팔리긴 하지만 이 악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좀 주저리 항상 그 둘이서 나올 때 약간 주제 주저리인 것 없이 같아. 그냥 편하게 들어주면 되고 내가 좀 생각된 거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최근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발 뒤꿈치를 다쳤어. 그래서 다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뒤꿈치에 아킬레스 건조기에 딱쟁이가 생겼단 말이지. 아, 다친 게 이게 상처가 난 거야? 되게 딱쟁이가 났단 말이지.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한 그저께인가? 왕십리에서 지하철 타고 딱 내리는데 사람이 개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누군가 내 뒤꿈치를 탁 밟아가지고 딱쟁이를 띄웠어. 개 아프잖아.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기서 배려, 그러니까 난 공감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런 상황이 있다. 가정해볼게. 누가 내 뒤꿈치를 딱 밟아가지고 딱쟁이가 떼졌어.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씨발 이랬어. 이 상황이야.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1단계 공감. 이 피해 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뒤꿈치 밟은 사람 입장에서 1단계 공감은 뭐냐면은 뒤꿈치를 밟았으니까 아프겠다. 미안하다.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 이게 1단계 공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할 수 공감의 있는 단계가 있다고 치면 1단계 공감은 뒤꿈치 밟았으니까 미안하다. 가 1단계 공감이지만 여기까지는 미안하지만 씨발이란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도 씨발 들을 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까지 1단계 공감. 딱 한 단계만 공감해 준 거지. 이 사람 아프겠다. 하지만 씨발은 공감 못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씨발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니 그 씨발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는 게 1단계 공감이었어. 너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야 1단계 공감이 가정 상황이야. 일단 쭉 들어볼게. 오케이. 2단계 공감은 뭐냐면은 씨발이라 했어. 내가 똑같은 상황이야. 이때 1단계 공감은 일단 딱정이 떼서 아프지만 씨발이라는 들어서 기분 나쁘다잖아. 2단계 공감은 씨발이라 할 정도로 아프구나. 한 단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씨발이란 말 듣고도 진짜 죄송합니다. 아프셨죠? 이런 게 2단계 공감이었어. 그 다음에 3단계 공감은 좀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뇌절이야. 자, 씨발이라 해서 사과까지 했어. 2단계 공감에서. 근데 이 상대방이 내가 뒤꿈치까지는 내가 아니 족가세요 이랬어. 갑자기 화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막 나간 거지. 아니 뭐 꺼지세요 이랬어. 그랬을 때 3단계 공감은 이것마저 공감하는 게 3단계 공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야. 이럴 때도 진짜 죄송합니다 까지 하는 게 3단계 공감. 그러니까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단계 순 거야. 어디까지 파고든다 이 공감이라는 게. 하지만 여기서 원초적인 0단계 공감은 뭐냐면은 밟았어. 미안한 감정도 안 들어. 그냥 가. 그게 왜 0단계 공감이 없어서? 1도 안 했으니까. 공감이 없으니까 0단계라는 거야? 0단계인 거야. 0단계. 초월해서 그냥 0단계. 근데 나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좀 안 맞는다? 뭔가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반응? 이런 거 아니야? 반응? 오케이. 반응으로 수정할게. 왜냐면 공감은 약간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건데 그치. 좀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또 한층 나아가서 요즘 따라 보통 옛날이었으면 2단계 공감 2단계 정도 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씨발해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파셨죠? 욕할 정도로 아프구나 이 사람. 이 정도. 근데 점점 이 단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최근에는 뭔가 사람들이 그냥 1단계 딱 들었을 때 뭐 씨발은 좀 아니지 않나요? 바로 이제 반격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넘어서 0단계 공감을 사람도 많다는 거지. 0단계 반응 가버려. 그냥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적절한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들었거든. 그 사람들 북적북적한 경기 중앙선에서 내리면서. 근데 그 약간 그 불안감이 있지. 뭔가 나한테 그 딱지가 있는 것처럼 뭔가 쉽게 떨어져 나갈 만한 그게 뭐 마음의 상처든 실제의 상처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아 근데 그 약간 1단계 공감, 2단계 공감 이게 단어가 잘 약간 좀 안 붙는다. 약간 안 와닿는다.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사람마다 그냥 달라.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이 달라. 네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냥 공감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그리고 그냥 뭐 씨발이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간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 그치. 고의가 있든 없든. 그지. 근데 씨발이라는 그 핀트, 그 뭔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더 핀트를 맞춰서 아니 그건 좀 아닌 줄라고 하는 그냥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지. 너 말처럼 그 세 가지 중에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 더 그 어떤 좀 더 신경질적인 씨발은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는 건 약간 공감. 근데 그거 약간 좀 그건 것 같아. 그 어떻게 보면 아쉬운 현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아쉬운 현실? 왜냐면 내가 요즘은 그 호구라는 말이 약간 착하게 살면 호구다 막 이런 말 그치, 많이 하잖아. 안 좋은 말이지. 그 그냥 그 너무 항상 미안하면 오히려 그냥 을이 되고 약자가 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의도랑 별 상관없이 더 강하게 나간다. 그것도 그렇고 어떤 그 핀치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느낌? 더 예민해져서 맞아 나도 더듬이를 세운다는 거지. 나도 좀 그러는 것 같아 최근에. 그 물론 뭐 그 아킬레스건에 있는 상처를 밟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가다가 내가 이렇게 어깨빵을 당하거나 고의적이진 않지만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욕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쳐다보는 뭔지 알지? 근데 나도 가끔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도 그런 거 생각해보다 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든 잘못을 안 했든 죄송합니다가 나가는 게 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지?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잘못을 한 것처럼 되는 더 억울해지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진짜가 되고 진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나도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곤두 세우고 있게 되는 것 같다. 약간 사회 탓을 한번 해봤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어떻게 보면 너가 말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3단계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너무 잘못을 한다. 그러니까 내 잘못에 비해서 더 죄책감을 느끼고 3단계가 그거잖아. 죄송합니다. 씨발. 죄송합니다. 꺼지라고. 죄송합니다. 까지 가는 게 이제 3절이야. 3절. 3절 사과. 3절 사과라고 할게. 3배네 3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끝까지 있는 거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지. 어쨌든 이 단계가 이제 너무 뇌절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이 가해자가 또 어느 정도 희생하게 된다. 맞지. 죄에 비해서 너무 큰 뭔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 가해자가? 그 아킬레스건을 뺀 사람. 그치. 이런 게 좀 있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은 최근에 진격의견을 봤잖아. 거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쟁에 대한 보복이거든. 알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먼저 쳐들었어. 그럼 이 사람들을 쳐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쳐들어가.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또 쳐들어오거든. 그치. 이거의 복수의 순환고리 라고 했을 때 어렵다. 이게 과연 나였으면 이걸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어려워. 그치. 언제 끊겨야 되지 이 복수의 순환고리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잖아. 롤도 끊기 어렵잖아. 그치. 연패해도 끊기 어렵고 연승해도 끊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진짜 찐막? 찐막?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게 좀 아쉬운 말이지만 결국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 한 명은 감수해야 된다. 한 명이든 뭐 하나의 집단이든 하나의 사회든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강요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생각이 든 거는 그 화해라는 거는 이 복수의 용서와 화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이 단계 수를 이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A와 B가 정확한 합의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아킬레스건의 사건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합의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밟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냅시다. 1단계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냅시다. 이 정도 합의봅시다. 가해자도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해줄게. 피해자도 그 아킬레스건 뗀 사람도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해줘라. 이 정도 합의.
혹은 이 단계 수가 맞았는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가해자 피해자는 어려우니까 A, B라 할게. A로 만약에 그러니까 씨발까지 해도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죄송한다고 할게. 근데 그건 되게 결과론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게 어쨌든 결과론적이라도 뭐 이 합의점 맞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가해자는 더 뇌절을 해도 받아줘라. 꼭 피해자는 나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3단계까지 가고 싶은데 피해자는 1단계까지 가고 싶다. 이 보복의 거리를. 그래서 이 매칭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약간 그런 거 같다. 그거 알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소설 내용 같다. 그래? 그 소설 어떤 거였지? 나도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뭔가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야 되는 달동네나 어떤 그런 구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거기다 하려는 해서 이제 가족을 지키려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그런 거야.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치. 그 단계수를 얘네는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구역을 없애고 새로운 뭔가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가족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는 네 말이랑 똑같이 단계수를 한쪽은 높이고 싶어하고 한쪽은 낮추고 싶어하는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이윤을 위해서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합의점을 찾으려면 합의점이라는 게 결국 나의 반을 내어주고 나는 반을 쟁취할게 라는 어떤 그런 그치. 중간점인 건데 결국 희생이 필요한 거지.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5대5 희생인 건데 그치.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좀 어렵다. 1대0 희생이 가끔은 또 발생하고 근데 제일 억울한 건 그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난 그치. 그거라 생각해. 그거 좀 슬프긴 하다. 그러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인식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인드가 더 깔리는 것도. 그럴 수 있어. 그치. 맞아. 왜냐면 옛날에야 뭐 희생을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 그치. 내가 알아주는 건데. 요즘은 너무 SNS로 이렇게 호구다. 뭐 그런 것도 하기 쉽고 내가 조금만 잘해도 남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쉽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노인분이 엄청 천천히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 그랬을 때 가가지고 차들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고 같이 이렇게 노인분을 구축해서 같이 건넜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누가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 그럼 막 따봉스 막 올라가고. 근데 이제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때에는 블랙박스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처음 한 사람은 그 영화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세상이 됐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거 같네. 목적성이 오히려 외부적인 동기가 생기니까 좀 대체가 된 거 같아. 왜냐면 그 결과, 그 도루마무의 수많은 결과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알게 돼버린 거야. 다른 메타버스를. 그렇네.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봤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탈무드인가? 뭐 어디서 왔는데 이제 집주인, 농장 주인인데 사과나무가 있었어. 애들이 자꾸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땄는 거야. 그래서 빡쳐가지고 따지 마라. 그냥 계속 따. 재밌으니까. 하다가 이제 주인이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딱 애들한테 말했어. 사과 하나 딸 때마다 1,000원씩 줄게. 하고 1,000원씩 줘.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 1,000원씩 주다가 하다가 갑자기 농장 주인 이제 돈 없어서 못 주겠다 미안하다 했더니 이제 애들이 안 딴다는 거야. 이제 이 내적 동기를 외적 동기로 전환시켜서 이제 금지를 시킨 거지. 그렇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신기하다. 물론 실은 아니지만 그치. 하지만 그러자 하다는 거지. 그 심리학적으로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애들 교육시킬 때 이거 100점 맞으면 10,000원 줄게, 용돈 줄게, 100점 맞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오히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애조차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럼 반대로 100점 못 맞으면 뒤진다가 돼야 되는 거고. 100점 맞으면 뒤진다. 더 강력한 아니지. 맞으면 뭐 보상이 아니라 역으로 했을 때 이제 100점 맞아도 안 뒤져. 맞아볼까? 그거는 모르겠네. 그건 내가 역발상은 안 생각해봤는데 원래 배우만 참이고 이건 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네.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튼 하나의 나의 왕심리 썰이었다. 좋네. 나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최근에 그런 거 있었어. 공감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육상 선수가 선수 대회야. 되게 기록이 중요한 어떤 중요한 대회야. 존나 뛰고 있었는데 그 트랙 있잖아. 이렇게
트랙 레일에 꼬마애가 장난을 치다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육상 단거리는 엄청 빠르잖아. 그래서 그 1등을 하던 선수가 걔랑 이제 걔가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뭐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다리를 들면서 애를 이렇게 그냥 거기 그냥 치고 갔어. 그리고 계속 그냥 달렸어. 뺑손이요. 거의 맞아 뺑손이야. 애가 막 뒹굴고 막 주위 관객들이 막 이렇게 했어. 이랬을 때 거기 써있는 문구가 F는 I를 걱정하고 T는 선수를 걱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존나 싸우고 있는 거야. 뭐 F는 그러면 뭐 육상 선수 마음은 공감 안 하냐? 기록 존나 중요한데 애 부모는 관리 안 하냐? 뭔 느낌인지 알겠지? 댓글에서 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진짜 사람들이 핀트를 이상한 데 맞추고 있다. 그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어. 이상한데 일부러 맞춰서 여기서 분쟁을 피우고 요 유튜브 영상을 끌어올리려는 그거 목적이었다며.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 문구가 되게 자극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과연 이 사람은 의도했을까 안 의도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어떤 느낌까지 갔냐면 심지어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이다 이건. 여기 대중이 참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참여예술.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고 그림 자체로 예술 작품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그림의 어떤 문구 제목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냥 딱 그런 느낌인 거야. 뭔가 충분히 그냥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이고 근데 거기다가 F는 아이를 걱정하고 T는 선수를 걱정하는 뭐 장면 막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굉장히 불판이 복잡해지네 이게. 열이 오르네 막.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잘 끌어왔다 주제를. 그치?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불판 딱 되게 화제성 되게. 그게 멍청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술이랑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측면에서는 논쟁적일수록 더 예술적이라는 말이잖아. 뭐 그럴 수 있지. 어떤 사회상을 담았다거나. 그렇지. 이거를 사람들의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킬수록 이건 더 강렬한 예술이다 라는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성공적이지 않나. 그치. 나름 인상 깊었어. 그래서 진짜 예술이네. 그래서 그 공감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그것처럼 되는 것 같아. 그 어떤 특정 의미로 굳어지는 단어들 있잖아. 뭐가 있지? 예를 들어 뭐 데일밴드라던가 뭐 그런 것처럼 공감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랑 관계없이 좀 그냥 어떻게 이게 공감이 요걸 뜻하는 게 공감이라는 단어가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랬죠. 굳어졌다. 어떻게 괜찮아? 이게 공감인 것 같아. 현재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감이란 말이 뭐지? 약간 이런 식의 섞어져 되더라고. 재밌다. 너는 일단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육상 선수 누구에게 어떤 감정이 느꼈어? 난 두 개지. 난 부모 뭐 하냐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그 상황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애가 다치지 않았을까랑 선수 기분 좆같겠다. 두 가지를 다 공감시켰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딱 나도 비슷한 짤을 봤거든. 너 아마 똑같은 짤일 거야. 그걸 같은 제목이 아니겠지만 어디 파악했으니까. 그치. 딱 보고 내가 선수 입장이 딱 공감이 돼가지고 개빡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열받는다. 내가 그때 1등이 뒤집어지지 않았어. 그랬던 것도 같아요. 난 거기까지 못 봤던 것 같아. 1등이 뒤집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딱 그걸 보고 개빡친다. 나 선수 입장,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감이 안 되고 그래?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선수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 거야. 딱 그 생각이 들었었어. 감정적으로 진짜 열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었냐. 그 통제 요원이. 통제 요원은 애초에 통제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맞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야. 그 화면 밖의 일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다? 진짜 끝도 없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경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였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냥 그 남자애가 미친놈이었을 수도 있고 그치. 더 막장으로 가보자면 사실 그 남자애는 뛰고 있는 게 연습 중이었을 수도 있고 그 밖의 일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 통제 요원까지는. 만약에 그 뭔가 정말 마음속에 어떤
뭔가 원인을 좀 찾고 싶다면. 근데 뭐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 그 생각이 들더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선수한테 뭐 그 1등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그 바깥의 일인가? 근데 애가 좀 심하게 다쳐. 성장기야 심지어. 그럼 더 큰 화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물론 안타깝다 이 정도 딱 그런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아프겠다. 정말 안타깝지만 자초한 일이긴 해. 맞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수에게 뭔가 이제 이 죄를 씌우기 죄가 선수에겐 죄가 한 거 없다 생각하고 그치. 그냥 애는 안타깝다. 약간 선수는 그거지. 빡치겠다. 선수는 자연재해 같은 거지. 그치. 당해버렸지. 근데 난 또 솔직히 말해 한 번 더 공감해. 선수 입장에서 애가 안타깝잖아. 이 안타깝다는 시선들 때문에 선수가 더 빡칠 것 같아.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안타까워? 내 1등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끝났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 더 그리고 빡칠 때. 마음속에서도 좀 캥기거든. 그 애를 치고 한 게 그 캥기는 감정조차도 캥기면서도 빡치는 거지. 아 내가 왜 캥겨야 되지? 그치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야구공 요즘 날라오면 애한테 안 주면 야유한대잖아. 아주라 뭐씨 내가 잡았는데 뭐 지랄이야. 약간 그런 느낌일 수 그치 있겠다. 괜히 열받네. 어. 나 아무 죄도 안 줬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럴까? 근데 그럼 그거야. 좀 중요한 더 본질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우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공감을. 공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관계에서 이성 관계에서 뭔가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어렵다.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 F잖아. 그러니까 대충 사회적 인식으로 이런 F는 공감을 해서 착하다, T는 공감을 해서 나쁘다, 이런 차갑다. 아 그치. 이런 인식이 있잖아. 근데 인식이 생각해 보면 F도 공감이라는 것도 나뉘거든. 예를 들어서 남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랑 나에 대해서 공감을 왜 안 해줘? 이것도 공감이거든. 아 그치. 이 공감력이 강한 거거든. 아니 히틀러도 F였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왜 공감 안 해줘 입장인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공감력이 이걸 강한데 왜 모르지? 이걸 안쪽으로 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실 모른다는 거지. 그치.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이 방향성에 따라서 크구나. 아 맞아, 맞는 것 같아. 막말로 이게 좀 많이 좀 가는 얘기지만 히틀러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잖아. 그치. 근데 히틀러는 학살할 때 그 명분과 어떤 당위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악마라서 그냥 뭐 이유 없이 했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는 근데 가령 진짜 이게 옳은 일이라서 했다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미친 거잖아. 막을 수 없게 된 거잖아. 그냥. 그치. 근데 그거는 그 안으로 간 거지. 제대로 안으로 들어간 거지. 아 공감해줘. 심지어 이거를 잘 꺼내냈어. 표출 연설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심지어 공감을 해버렸어. 내 말이. 이 미친 말에. 거기까지 간 게 참 그렇다. 맞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파워가 강력하다. 한편으로는 소신 말하지. 한편으로는 대단해. 미친놈이야. 대단해. 그러니까 좆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좆된다. 그런 거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확실히 그건 100% 틀린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 F가 착하고 T가 뭐 나쁘다는 건.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F 중에는 내가 본 F 중에는 자기 스스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자기는 별로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꽤 많이 봤어. 이승준의 그 데이터 안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웃겨. 난 그런 걸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친해지면은 이런 말을 해.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속으로 욕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좀 재밌지 뭔 않아? 느낌인지 알겠다. 근데 그거 같아. 자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긴 해. 약간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보다 기준치가 높아버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되게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어리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어리게 만든다? 왜냐면 사회적인 인식으로 발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발전보다는 유지,
예를 들어 그치. 40대 50대는 좀 유지하는 상태, 60대 70대는 뭔가 정리하는 상태, 이런 사회적 편견이 있는데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뭔가 노력하고 젊어진다는 거지. 변화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젊다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젊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중에 진짜 약간 젊게 산다는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 예를 들어 옷에 막 관심이 많고 머리도 막 스타일링 하시고 뭔가 F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가서 막 인프피지 않을까? 그래? 약간 이런 생각도 거기까지 간다고? 그냥 망상. 10망상. 100%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제 그냥 너의 그냥 저의 그냥 소설 속에. 소설 속에 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여기까지가 심지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동안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느낌? 근데 그리고 그리고 더 계속 뽑아보자면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젊게 산다는 얘기를 듣는 건가? 왜냐하면 예술을 해서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걸 그러니까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멋있고 뭐 못났고 이걸 떠나서 그냥 새로운 걸 뭔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더 젊게 산다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거 맞아. 내 생각 젊다는 거는 이 순환이 빠르다. 이게 사실 비단 마인드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이 빨라야지 젊거든. 이것도 똑같아. 그치, 피가 돌아야지. 이 몸에 내에서 체내에서 순환이 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젊다고 생각을 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것, 마인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이런 게 이게 안주하지 않고 추구하는데 사실 근데 좀 차이점은 내 생각. 너는 그 출발이 어떻게 보면 그 F 그 자기의 조독적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출발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을 한 거지. 생각이. 어쨌든 나는 근데 그 출발점이 되게 다양하다. 근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근데 굳이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나 진짜 새로운 게 옷이 계속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젊게 보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도 뭔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느낌? 근데 난 그거인 것 같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잖아. 그치. 지금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금전적인 게 그걸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도 있고 그치.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변화여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젊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저번에 동희 형이 나와서 얘기했잖아. 돈이 걸리면 그게 바뀌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결국 어떤 뭐 인생에서의 변화나 어떤 방향 흐름이 바뀐다는 거는 그 좀 좀 더 크게 보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걸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거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연결이 돼 있는 포인트가 내가 변해야만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기업에 들어갔어. 대기업에 들어가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직종까지 올라갔어. 그럼 물론 뭐 새로운 업무를 하겠지만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 내가 굳이 복장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고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넓혀갈 필요가 없고 그치. 내가 아는 거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구태여 변화를 할 필요가 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나의 돈, 나의 금전적인 여유, 나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그 안에 있으니까. 그치.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좀 차이가 너 말대로 젊다는 사람들은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고 좀 어른스럽다라고 예를 좋게 말하면 어른스럽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좀 변화보다는 이 안정된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지. 안정적인 사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말대로 금전적인 결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변화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하지만 삶을 영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있지. 계속 변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야? 삶을 영위 못한다? 왜냐면 자기도 이제 하고 싶어서 그치, 계속 변화를 못한다. 하는데 그게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차이를 표현하는 게 우리 말로는 만약에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데 만약에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사람 젊게 산다.
칭찬이고 이 사람은 계속 맨날 변하는데 삶을 영위하지 못해. 이러면 철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 맞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씨 이번에 옷장사 해볼까? 하다가 한 일하고 안 되네. 나 노래할래. 이런 게 이제 철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 왜냐면 영위를 못하니까. 그치. 근데 이걸 돈을 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젊게 산다. 맞네. 맞는 말이야. 역으로 어른스럽다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치. 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럼 삶을 영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이 있어.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게. 좀 안타깝다. 맞는 그치? 것 같아 근데. 그치. 지금의 26살의 이승준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아. 철없다는 표현.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도 10년, 20년 그걸 잡고 있어. 그러면 뭐 고집, 아집이 있다, 고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치. 잡고 있어서 뭐 20년 전통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 그럼 뭐 어른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꾸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참 결과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옛날에 뭐 형우 형인가 누구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그걸로 어느 정도 성적이나 어떤 보여주고. 근거물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려라.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걸 하는 게 진짜 싫다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니까 일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결국은 결과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 좀 관통하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다. 근데 형우 형 말에서 좀 찾을 수 있는 장점은 그런 것 같아. 결과론적이라면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라면은 엄청 먼 미래의 결과잖아. 그치. 근데 형우 형 정도 조그만한 성과라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앞서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는 거야. 맞네.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젊음이냐 철없냐를 미리 그치. 판별할 수 있는 건 되게 조금이라도, 중요한 얘기지. 그걸 조금이라도 좀 앞에서 봐야 된다. 맞아. 그런 걸 좀 해야지. 최근에 혜민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자꾸 실명을 거론하게 되네. 어제부터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이 샤라웃. 그 재능과 노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다 정정할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치, 이런 그치. 일을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 좋아하는 일이어도 20만 잘해도 하면 돼. 괜찮아. 근데 잘하는 정도가 0에 수렴하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걸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얼추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정확한 왜인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방금 우리가 말한 그런 거 이유인 것 같아. 맞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생각했던 거가 있어. 뭔가 결과에 대해서 노력이 있고 뭔가 재능이. 그러니까 나는 그 좋아한다는 거는 노력이랑 비례한다 생각하고. 좋아할수록 노력을 하기 쉬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결과가 있다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노력이랑 재능이랑 그래서 성과라는 값을 낼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성과 좀 어렵지만 수학적으로 물론 너한테 쉬울 거야. 1차함수 그래프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잖아. y는 성과야. a는 이 기울기는 재능이야. 그 다음에 b는 뭐 상관없어. 그냥 x는 노력이지. B는 그거지. B는 타고난 거. 처음부터 타고난 거. 얼굴 뭐 이런 거.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ax 플러스 b인데 이 기울기는 재능이다. 나는 이 x는 노력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거지. 재능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재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번도 안 하면 재능이 펼칠 기회가 없어. 뭐 그렇지. 사실 근데 이거 노력을 조금만 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 이제 기울기가 너무 낮으면 그치.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 결국에는. 근데 너무 많이 할수록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 말대로 하는 거지. 말을 되게 어렵게 한다. 뭐 함수까지 들먹일 일이야 이게? 나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 이거 난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능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들어가는 거야. 재능뿐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문제집 100번 1000번 풀어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무리 X 값을 늘려도 안 되는 경우는 기울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즉 방법을 바꿔봐야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지. 근데 그 약간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면 확실히 그건 눈에 보이잖아. 그치. 쟤는 조금만 해도 잘하는 애, 얘는 많이 해도 못하는 애. 명확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안 억울해. 근데 뭐 애매한 것들이 있어. 더 애매한 건 예를 들어 인간관계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 그치? 그치. 그러면 뭔가
이게 재능인가? 아니면 뭐 내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쟤가 잘하는 건가? 이 판단이 안 서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우리 학생 때는 뭐 기껏해야 국영수, 사탐, 과탐밖에 없었지만 삶이 진행될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말의 착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모르니까 블라인드 쓰는 이 기울기 판단이 안 서. 왜냐면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되거든. 그치. 어려워져 이게. 어렵게 말했지만 근데 공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기울기란 표현을 하고 싶어 사실. 그 기울기는 되게 뭔가 사람마다 그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거. 근데 이 사람마다 다 사람뿐만 아니라 방법마다 다르고 어떤 선생님 배우는 게 다 다르고. 그럴 수 있어. 맞아. 근데 딱 단편적인 예로 생각하면 내가 수학이 항상 1등급이 안 나왔었어. 고1 때 1등 나오다가 고2 때 계속 안 나왔어. 그러니까 3점짜리 마지막 문제들을 막 못 푸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발전을 못 하나 보다 했는데 내가 학원을 바꿨어.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100점이 맞은 거야. 그날 그때 뭐라고 하지? 1등급 컷도 그렇게 높지 않아? 낮았는데 꽤 낮았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지. 맞나? 낮은 거지. 낮아야 더 빡센 건가? 낮아야 빡센 거지. 뭐 아무튼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도 있구나. 이게 접근을 그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있구나. 그걸 느꼈었지. 그 단기간 고2 한 12월부터 고3 2월 사이에 내 수학 실력이 기울기가 진짜 거의 둔각에서 예각이 됐어. 그 상태로 그냥 수능까지 쭉 갔어. 잘 찾았네. 아니 수능까지 쭉 간 게 아니라 수능까지 쭉 갔어. 더 올라가진 않았고 쭉 갔어. 그러니까 그치, 그런 심지어 거지. 그러니까 너 3개월이니까 X는 분명히 작았는데 왜 이렇게 놀랐지? 했을 때 기울기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항상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가치관은 이 AX 이 그래프에서 나는 항상 X를 노력을 늘린다? 난 너무 힘들다. 난 그거에 재능이 없다. 이 노력을 천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든 꾀를 써가지고 A를 키우자. 이 기울기를 키우자.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모토야. 언제까지도. 좋다. 되게 좋아. 되게 좋지. 그러니까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이거 옛날에 말할 수도 있어. 피라미드 예시인데 옛날에 이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두 사람에게 지으라고 했대. 지어라. 너 지우고 너 지어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오케이. 한번 조져보자 해가지고 벽돌을 그날부터 매일 나른 거야. 뒤졌다 해서 15년 만에 완공을 성공했어. 두 번째 사람이 있어. B 사람은 벽돌을 어떻게 옮겨 하다가 누워서 일단 3년 동안 생각을 했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벽돌을 내가 안 들고 옮길 수 있어 없을까? 3년 동안 고민을 한 거야. 이때까지는 일단 A가 이기고 있지. 그치, 3년 뒤에 근데 거중기를 만들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서 5년 만에 끝내서 8년 만에 끝낸 거야.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일을 잘하냐? 근데 난 B라고 생각했거든. 당연하지. 그치? 근데 그래서 나는 이 B를 내 모토로 삼아야겠다. 모토로 삼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합리화. 근데 그 결말이 되게 좋다. 왜냐하면 결국 둘 다 같은 기간이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B가 더 빨리 끝났어. 그래? 그럼 그건 좀 너무 현실적이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이 거중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일을 최대한 날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건 일을 날먹하는 게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치. 어떻게 보면 거중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냥 그치. 미친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새끼 날먹하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믿고 있는 거지. 난 날먹한 게 아니야. 진짜 날먹한 건 약간 이런 거지. 왕이 10만 원씩 줄 테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청 줘가지고 5만 원 주고 5만 원 줄 테니까 해서. 근데 나는 심지어 이것도 날먹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그 거중기다. 예를 들어서 인간 거중기?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그 IT 펌에서 이 한 웹 개발자가 월급 개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씩 알아. 근데 이제 중국 개발자가 인건비가 싸니까 맞아. 얘한테 200만 원 주고 한번 만들어 볼래? 하고 그냥 출근해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야. 알아. 그래서 나는 이 점에 해고당했는데 왜 해고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심지어 결과물도 나쁘지 않은 거. 결과물은 나쁘지 않은데 물론 해고당할 수는 있어.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보안유지가 걸려있어. 보안유지도 있고 어쨌든 그 계약서를 어긴 거니까 위반한 거니까. 그런 거 같지만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 거야. 이 사람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게 그 계약서 상에서 법적인 선 안에서 그치. 이 사람이 진짜 천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일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과 항상 얘기한다면 생각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과 경영을 잘하는 것은 다르고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과 좋은 리더가 되는 건 다른데 리더는 JQ가 좀 높아야 되는 것 같아. 자, JQ라면 잔머리?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현명하게 애새끼들 굴려 먹이지?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좀 안 나쁘게 만들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얘네한테 밥을 적정한 요때 딱 사줘야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올릴 수 있지? 실제 내가 코딩을 잘하는 능력보다는 물론 그것까지 겸비하면 당연히 더 베스트겠지. 근데 이 코딩을 잘하는 애들을 어떻게 굴리지?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거기에서는 나와 정말 정반대인 거였어. 리더 같은 경우 오케이 JQ를 중요시하는 거야. 똑같아. 하지만 리더에겐 더 큰 중요한 게 있어. 책임감.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야. 그 리더 밑에서 잔머리 피우는 상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약간 제갈량 포지션을 하고 싶은 거구나. 제갈량은 아니야. 제갈량은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 그냥 내 생애 잘 챙기지. 제갈량인데 나를 위한 제갈량. 그 사람 누구였지? 제갈량 아니고 제갈량 전에 있던 사람? 이름 모르겠다. 같은 제자였는데 같은 스승의 제자. 제갈 공부?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갈 씨 아니고 그 제갈량이랑 같은 스승님한테 배운 애인데 유비랑 먼저 만났다가 걔가 이제 저 여기 엄마 아프대요 하고 도망가고 제갈량 꽂아놓은 애 있거든. 걔 같이 살고 싶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름 뭐였지? 딱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나의 상사는 이 새끼 일 잘하네. 나의 후배도 이 사람 되게 유연하다. 하지만 나는 막상 가서 그 롤토 체스 하고 있어. 아니 뭐냐고. 근데 내가 해는 일을 다 끝내는 거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베스트다. 근데 그 되게 좋은 목표다. 이상적이네. 날로 먹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날로 먹고 싶다. 좋게 말하면은 약간 말하면 거중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지. 라고 말했으면 된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삶. 난 진짜 그거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잘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 리더감이 아니야. 나는. 나는 내가 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세서 뭐든지 뭘 시작하면 그래서 약간 그 1차, 2차, 3차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 포지션에 적합해. 나는 생산. 뭐 항상 그런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3차 산업으로 가야 고효율, 고소득이 된단 말이지. 현재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지.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지. 이 사회에서, 이 효율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그렇고 뭐라 해야지? 약간 멍청해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좀 뭐랄까. 뭔 말인지 알겠지? 막 밤새서 열심히 하는 게 조금 뭘 위한 거냐? 곰 같으시다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떤 사람이 목공을 해. 그러면 목공을 하는 그 행위 안에서는 되게 똑똑할 수 있어.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멍청해 보일 수 있는 거야.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봤을 때 시간 대비 뭐 효율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장래가 밝지 않다든지. 근데 그 안에서는 뭐 되게 그 머리가 좋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연결할 때 다른 사람들은 A 방식으로 하는데 나는 새로운 뭐 B 다시 방식을 발견해가지고 더 적합성이 좋고 막 그런 식인 거야. 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유튜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너랑도 얘기해보고 하면서 내가 지금 진짜 그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구멍을 잘 팔 수 있는지만 연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좀 어려워 나한테. 나 사실 나 한편으로는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영향을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나랑 다른 사람. 그래서 좀 나의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사람을 바꾸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1분 여기서 마치고.